은행 빚들은 5년만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 파산 안 하고도 내 채무 탕감받는 방법 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허화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번 시간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들이 5년이 지나면 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 타이틀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멸시효에 관한 얘기인데, 인터넷이나 SN 이런 데 많이 보면, 저도 이제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보면 은행 빚들은 5년만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 파산 안 하고도 내 채무 탕감받는 방법 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허화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허화실을 내가 말씀하는 거는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인데,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하고 상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키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거기 엄청 두꺼운 책에 목적이 이거였어요. 오래된 과거의 법률 관계를 현재까지 지속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없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것들은 입증 곤란의 문제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 소멸시효 제도가 입법이 됐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A은행에서 B라는 개인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A은행은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됩니다. A은행은 돈을 빌려준 것과 동시에 1,000만 원이라는 채권입니다. 이 권리가 생깁니다. 그 1,000만 원을 내가 너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생겨요. 근데 이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래서 각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달리 규정되어 있거든요. 일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내가 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개인 대 개인은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이 1,000만 원의 채권은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5년짜리입니다. 이거는 다 상사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받거나 이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입니다. 물품 대금, 공사비, 병원비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1년짜리 있습니다. 1년짜리 숙박료, 음식비, 교육비, 그 다음에 이자 채권 같은 게 1년이거든요. 근데 소멸시효 기간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도 여러분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파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것들이 규정됐습니다. 재파산 청구는 당연히 지급명령을 날리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들 소를 제기해서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그래서 재파산 확정하면 10년으로 다시 연장. 그 다음에 압류는 기존의 판결문이나 그 다음에 기존의 공정주소에 어떤 이런 집행권은 있어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나가고 있는데 통장에 남을 딱 걸어요. 그러면 중단. 여러분들 소멸시효 제도는 있잖아요. 채무자가 인터넷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듯이 채권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거래처 무슨 대부업체에서 있잖아요. 소멸시효 걸리기 전에 이미 다 법적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중단 사유의 행위를 재파산 청구를 한다던가 시효 연장을 위한 또 소를 건다거나 압류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합니다. 해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담자한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간만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중단돼 있어요.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겠죠. 이게 극히 일부는 정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도 저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왕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분이 이건 소멸시효가 걸려? 안 걸려? 이런 고민하면서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다 올리셔야 돼요. 다. 왜? 지금 개인회생 개인 파산 하실 때 나의 채권 채무 관계들이 모두 정리가 한 번에 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면책 판결을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완성된 줄 알고 채권자 목록 올리지 않고 면책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면책 후에 그 채권이 날라와. 그러면 파산하고 회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채권자 목록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거는 이제 더 세부적인 거라 그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채권자가 재판을 걸어오면 있잖아요. 이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를 채무자가 또 그 소송을 통해서 항변을 해야 돼요. 항변 안 하면 또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아서 또 이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하시든 변호사를 맡기시든 또 나중에 돈과 비용과 스트레스, 나의 모든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올리시는 게 거의 100% 정답입니다.